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도 신년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리스크 리포트라고 해서 2023년의 위기가 뭐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사거든요. 오늘은 파트 1, 파트 2 두 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트 1에서는 러시아의 그런 그 문제점, 러시아가 그런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와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탑 글로벌 리스크가 되겠죠. in 2023, 2023년도에 지구촌 전체의 그런 탑 최고의 리스크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자, threat to the future of democracy. 자, 민주주의의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민주주의의 위기가 되겠는데,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to the future of democracy에 대한 threat, 위협이 되겠죠. 주어가 되겠죠. 자, 이것이 look overrated, 주격 보호가 되겠죠. overrated. 자, 원래 rate란 말은 등급을 매기다라는 뭐 동사도 될 수도 있고요. 명사로 하면은 뭐 등급 또는 뭐 요금이란 말도 있대요. 그래서 what's the rate of the hotel 하면 호텔 요금이 얼마냐? 그런 요금이란 말도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오버가 됐으니까 등급이 오버됐다. 그래서 과대가 평가가 된 거죠. 반대말은 이제 언더를 씁니다. 그래서 underrated 하면 이제 저평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오버하게 평가가 됐다. 과대평가가 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위협이 너무나 과대평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위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너무 과대평가됐으니까. Given the glaring leadership weaknesses now evident in Russia. 러시아에서 지금 evident, 확실한, 증거가 확실한, evident, 확실한 그런 weaknesses, 약점들, 리더십이 지금 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glaring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원래 glare란 말은 반짝반짝 빛나다. 그래서 명백한, 뭐 눈부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 같은 것이 glaring하다 이런 말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명백한 리더십의 그런 약점들이 고려해 본다면 자, 기분은 그냥 덩어리 표현입니다.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려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너무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과대평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기가 확실히 지구촌 전체에 지금 크다는 위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도 대선 불복으로 지금 룰라 대통령을 지금 막 탄압하고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선거로 지금 확실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불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명백한 지도력의 어떤 부재, 약재 이런 것들이 지금 명백한 것이죠. 어디에서? 러시아라든지 중국,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진핑이라는 그 산연임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리더십의 weaknesses, 어떤 약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란도 신정체제, 이슬람 주잖아요. 그럼 이슬람 공화국의 먼저 가치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온다는 거죠. 자, add relief that, 대절의 그런 릴리프, 안도감을 더해봐라. 어떤 안도감이냐면, 내리야. The US midterm election came off. 자, come off 하면은 뭐뭇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다 이런 뜻인데 두 번째 뜻에 실현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계획했다. We plan a trip, but it never came off 하면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말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실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의 이제 그 midterm election,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실현됐다는 거죠. with 뭘 가지고 실현됐어? few of the stresses.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We saw in 2020. 우리가 2020년에 보았던 것. 우리가 2020년에 뭔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서 진압이 됐잖아요. 민주주의가, 의회 민주주의가 깨졌단 말이야, 미국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But 그러나 there are still important risk. 그러나 여전히 중요하면서 growing, 점차 증가하고 있는 리스크, 위기가 있다는 것인데 이 위기는 preoccupy world leader, 전 세계 지도자들을 preoccupy, 원래 occupy 하면 뭐 지배하다란 말이니까 pre가 미리 지배하다. 그래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사람을 몰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리더들, 그다음에 비즈니스 디시전 메이커, 그러니까 CEO가 되겠죠. 사업의 의사결정자들. 그다음에 the rest of us in 2023, 2023년도에 그 나머지 사람들, 전 세계 지도자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어떤 대상에 우리가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위기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인공지능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23년 글로벌 리스크를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2년 동안 인류를 위협할 단기 리스크로서 첫 번째 뽑은 것이 코스트 오브 리빙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의 위기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재해, 세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대립,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기후위기가 가장 크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장기적인 리스크로 봤을 때는 1, 2, 3, 4, 네 번째가 전부 다 기후 실패입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가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이 failure to mitigate the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한 이것을 mitigate, 완화시키는 것을 실패함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뭐 생물 다양성 손실, 뭐 생태계 붕괴, 에코시스템 이런 것이 컬랩스, 붕괴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 기후 적응 실패, 그리고 양극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앞으로 1, 2년 동안 인류가 가장 위험한 리스크는 바로 생활비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앞으로 향후 2년간 세계를 위협할 상위 10대 리스크 중 1위가 코스트 오브 리빙 크라이시스였다. 생활비 위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곡창지대였던 우크라이나가 식량 그 수출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 대란이 되면서 지중해 흑해 쪽에 이제 막혔잖아요. 그런 공급망이 이제 막히면서 식량, 그래서 뭐 이집트에서 뭐 식량 위기가 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식량, 뭐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 러시아가 그 에너지를 잠궜잖아요, 가스를. 인플레이션 촉발.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둔화가 가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돈줄이 여기저기에서 막히고 있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23%가 make ends meet, 수요와 지출을 지금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수거로 많이 쓰이죠. make ends meet,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라는 수거예요. 끝을 맞추다 뜻이니까 23%가 수입과 지출을 못 맞추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영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평균 34% 정도가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을 인해서 공급망 대란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은 생활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자, weapon of mass disruption, 대량 파괴의 무기가 뭘까 한번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recent advance, 최근의 그런 advances, 진보가 되겠죠, 발전. 이것은 represent, 보여주고 있다. 뭔? step. 어떤 그 단계냐면 step change죠. in the potenti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AI라고 하는데 그 약자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AI라고 하죠. AI. 자, 인공지능의 지금 잠재력의 어떤 단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이런 진보들이. 어떤 발전이냐면은 to manipulate people, 사람들을 조작하고요. disrupt, 파괴한다는 거예요. rupt가 break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은행이 깨지는 걸 뭐라고 그래? 뱅크가 rupt, 깨졌다. 그래서 bankrupt라고 하잖아요. 뚝이 깨지는 거. 그래서 은행을 파산을 bankrupt라고 하듯이 disrupt, 깨지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society, 사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조작하는 인공지능의 그런 잠재력의 어떤 스텝 체인지, 단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래서 2023년은 will be a tipping point. 하나의 어떤 그 티핑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트렌드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뭐 하나만 딱 놓으면 완전히 무게의 추가 기울어 버린다는 어떤 전환점의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이제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약자냐면 가짜란 뜻이 페이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인공 분야의 심층 학습을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딥러닝과 페이크가 합쳐져 가지고 딥페이크가 됐어요. 2017년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레딧이라는 곳에서 딥페이크라는 용어, 아이디를 가진 어떤 회원이 그 유명 배우의 얼굴, 뭐 톰 크루즈라든지 이런 조작된 가짜 음란 동영상을 올리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음란한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이 딥페이크 기술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또 제너러티브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요즘 용어인데, 자, 제너러티브란 말은 무엇을 생성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성 인공지능으로 이제 돈이 모이고 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입력하면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주진우 라이브 쇼를 가끔 듣다 보면 어떤 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목소리로 광고를 해요. 그러면 5시 정도에 오후에 방송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듣는데 왜 여기서 어린애가 나오지? 목소리가? 알고 봤더니 그 목소리가 바로 이런 인공지능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파트 광고 다 인공지능으로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 예를 들면 일기예보도 어때요? 일기예보도 지금 AI가 하잖아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그 스타트업에 돈이 몰리면서 미국에서만 약 2억 4,600만 달러, 한화로 한 3,500억 정도가 돈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향에서 아주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스 디스럽션, 대중을 대량으로 어떤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뉴 폼, 새로운 형태는 known as generative AI, 방금 이야기했죠?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얘들이 allow, 허락합니다. 유저들로 하여금 to create, 뭘 만들도록 해? 리얼리스틱 이미지, 실제 이미지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고, 텍스트, 문자를 한다는 거죠. with, 단지 a few sentence, 몇 개의 문장을 가지고, 어떤 가이던스 문장, 지침 문장을 가지고, 이미지라든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했죠. large language model, 그래서 어떤 언어의 모델이 이제 패스, 튜어링 테스트, 이 튜어링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자, 튜어링 테스트가 뭔가 봤더니요, 이 인공지능의 우수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래요. 1950년에 영국의 수학자인 앨런 튜링 이름을 따서 이 제안한 인공지능 판별법이 튜어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질의응답을 기계와 인간 수준의 어떤 지능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건데, 질문자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컴퓨터와 사람과의 각각 대화를 한대요. 그러면 질문자가 상대방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문답을 주고받은 이후에 질문자가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를 판별해내지 못하면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튜링 테스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것은 어떤 루비콘이다. 그러니까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시저가 로마에 들어올 때 그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우리나라 반도처럼 있으면 루비콘 강이 북동쪽 위쪽일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을 건너면 바로 로마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무장 해제하고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성계가 유아도 회군하고 바로 들어왔다.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루비콘이란 말은 상징적인 의미죠. 여기를 건너면 더 이상 이제 손을 못 써.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for machine ability, 기계의 능력에 대한 루비콘이다. 루비콘 강이다. 즉, imitate human intelligence, 인간의 지성을 모방하는 어떤 기계의 능력에 있어서 어떤 루비콘 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튜어링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이제 엄청난 인간으로서의 지성을 이제 모방하는 거예요. 자, advance in deepfake, 이런 딥페이크 기술, 방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그 다음에 voice synthesis,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음성 합성,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렌더란 말은 make란 뜻이에요. 뭘 만든다?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뭘? 그 라이크니스죠. 라이크니스라는 것은 닮은 거죠. 어떤 사람과 인공 합성, 뭐 딥페이크로 이제 그런 기술 같은 걸 통해서 라이크니스, 동일성에 대한 통제권을 만들면서, 이것이 a relic of the past. 자, relic이란 말은 뭐 유산 이런 뜻이잖아요. 잔해. 과거의 그런 유산으로 이제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독구들은요, 그래서 help, 돕습니다. 오토크렛, 스스로 통치한다. 그 독재자가 되겠죠. 독재자들이 언더마인이라는 말은, 마인이 원래 광산을 밑을 판다. 그래서 무너지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치다 이런 뜻이에요. 언더마인, 디마크러시 어브로드. 해외에 있는 민주주의를 이제 독재자들이 해칠 수 있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뭐 얼굴을 조작하고, 또 음성 그런 합성을 통해서 과거의 유산이 이제 비슷한 것으로 이제 그런 통제권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재자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스타이프를 하면 질식시키다 이런 뜻이죠. 스타이프, 질식시키다. 누굴 질식시켜? dissent at home.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어떤 반체제 인사들을 질식시킬 수 있도록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잖아요. 페이스북에 인공 가짜 그 계정을 만들어서 막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해낸다는 등 여론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든다거나 우리 같이 뭐 KBS 그런 공영방송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언론을 조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앱을 만드는 거죠. 데모가그. 자, 데모는 데모, 피플이란 뜻이고요. 가그란 말은 리드란 뜻이에요. 리더,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즉 선동가란 뜻이죠. 선동가. 데모가그, 선동가. 선동가들과 파퓰리스트, 인기 영합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within democracy,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런 선동가들, 그 다음에 인기 영합주들로 하여금 enable 목적 투부정사죠. weaponize가 목적 보내, AI를 무기화한다는 거죠. for narrow political gain, 좁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AI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t the expense of 하면 덩어리 표현해서 뭐뭇을 희생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democracy and civil society,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라는 것을 담보로 그걸 희생하면서까지 좁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런 그 인기 영합주 선동가들이 이제 이 AI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앞으로 이제 2023년에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으로 이미 인공지능이죠. 드론으로 이미 테러단체 수장을 암살했잖아요. 이라크에 그 무인 드론을 써가지고 그 이란의 뭐 혁명수비군 뭐 장군인가를 죽였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퍼라고 해가지고 양 날개 길이가 20m 이런 작전을 피고 있고 또 무인 전투기까지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이 인공위성이 이런 것까지 지금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기사네요.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기사 위기는요, 러시아 이야기네요. 자, 로그 러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로그란 말은 악당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악당 러시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코너드 러시아, 지금 코너에 몰린 러시아가 will turn from global player into죠. turn into란 말은 변화시켰다. 즉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the world most dangerous rogue state, 전 세계 어떤 위험한 악의 축의 그런 스테이트, 국가로 turn into, 변할 것이다. 이제 이걸 걱정하는 거죠. 자, 주술 컴마 ing 분사구문이죠. 그러면서 pose,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고 pervasive, 만연된 danger, 위협을 to 누구에게? 유럽과 미국에게 지금 pose,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beyond, 그 이상의 나라들에게. 뭐 원래는 뭐 그 러시아가 이제 냉전 체제 이후에 또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지만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 이렇게 이제 군비 경쟁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악의 축으로 이제 도발을 했는데, 규정을 했는데, 자, 바그드 다운. 자, 바그 다운. 바그란 말은 원래 늪지란 뜻이에요, 바그가. 그래서 바그 다운 하면 늪에 빠지다 이런 뜻이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늪에 빠져가지고 with little to lose, 잃어버릴 게 없어 이제. from further isolation, 더 이상 isolation, 그 격리, 그 다음에 western retaliation, 서방의 그런 보복,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facing, 직면하고 있습니다. intense domestic pressure, 국내에 강력한 어떤 압박을 받고 있어요. to show strength, 그래서 이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는 turn to, 어디에 이제 돌아가냐면, 여기 보시면 asymmetric이라고 하는데, 자, metric 하면 측정이라는 뜻이고요. sim은 same, 똑같은 뜻이고, a는 낫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측정하는데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asymmetric 하면 비대칭의, 뭐 불균형의 이런 뜻이에요. 매트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asymmetric warfare,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지금 불균형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against the west, 서방에 대항해서. 그래서 to inflict, 지금 가하고 있죠. damage, 손해를. through a thousands of paper cut. 그러니까 페이퍼 컷이라는 것은 종이로 배 보셨어요? 이런 뜻이죠. 종이로 베어지는 수천 번의 종이로 베는 정도의 그런 손상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overt aggression. overt란 말은 공공연한 이런 침략이죠. 근데 이것은 depend on military and economic power that Russia no longer has. 러시아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군사적, 경제적인 그런 패권, 여기에 의존해서
아주 공공연한 그런 공격을 하기보다는 솜사탕의 어떤 공격을 한다는 거죠. 페이퍼컷, 종이로 그냥 자르는 정도, 수천 번 종이로 자르는 그런 그 손상을 서방에게 주는 그런 좀 비대칭, 불균형적인 전쟁에 지금 턴투 향하고 있다라고 지금 글을 쓰고 있네요. 자, 푸틴의 뉴클리어 세이버 레틀링. 자, 세이버란 말은 군도, 칼이란 뜻이니까, 레틀이란 말은 우리가 그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것이 레틀이란 뜻이잖아요. 시끄럽게.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딸그락거린다. 그래서 무력을 내세운 위협 이런 뜻이에요. 칼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딸그락거리다. 무력을 세워서 위협하는 이런 핵의 위협이 지금 에스컬레이트, 지금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쓰겠다라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크렘린의 어필리에이티드 해커들. 자, FIL이라는 프랑스 말로 선,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필리에이트 하면은 이제 아들과 관계되어 있다. 자매견은, 자매회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렘린과 그 관련된 그런 해커들이 램프란 말은 원래 이제 그 휠체어 같은 것이 올라가는 계단 있죠? 그런 걸 램프라고 하는데 이 램프가 동사로 쓰면은 뭐뭇을 램프업 하다 하면 증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수거로 많이 쓰이거든요. 램프업 타임즈에서 많이 나와요. Increasingly sophisticated cyber attack on Western firm. 서방의 그런 펌에 S가 붙으면 회사예요. 우리가 로펌이라고 하죠. 로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법률 회사. 그러니까 서방의 회사들, 정부와 인프라스트럭처, 하부 구조, 그러니까 뭐 항만, 뭐 다리, 뭐 이런 거, 공항,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피스케이 첨단 해커들, 사이버 어택, 가상 공격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크렘린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해커들이 전쟁 중에. 그리고 러시아는 그래서 인텐시파이, 강화시킬 것입니다. 뭘? 그것의 오펜시브, 공격을. 어게인스트, 누구에 대항하는? 웨스턴 일렉션. 서방의 선거에 관련돼서 아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Systematically supporting and funding disinformation. 어떤 거짓 정보를 주는데 서포팅하고 펀딩, 돈을 댄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이게 시스템, 체계적으로 후원하면서 돈을 대면서 가짜 뉴스를 계속 흘려가지고 또 익스트리미즘, 극단주를 통해서 그런 서방의 어떤 선거에 적을 강화시키고 있다. Attack on Ukrainian infrastructure.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하부 구조의 그런 공격들이 컨티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런 30% 정도가 지금 공격을 러시아가 어디를 공격하고 있냐면 발전소, 그 다음에 통신 시설 이런 걸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다리 같은 거 파괴되고 항만이 파괴되고 공항이 파괴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자, 인쇼트 간단히 말하면,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로그 러시아, 악당 러시아는 바로 threat, 위협이 될 것이다. 어떤 위협? 글로벌 시큐리티. 그러니까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고, 웨스턴 포리티컬 시스템, 서방의 그런 정치 시스템, 그 다음에 사이버 스피어, 사이버 공간에 영향을 이제 위협이 될 것이고, 또 푸드 시큐리티, 그렇죠. 식량 위기에도, 보안에도 위기가 될 것이다. Not to mention, 게다가 말할 것도 없이 every Ukrainian civilian,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런 시빌리언, 민간인에게도 더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이 사진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런 안토노보스키 브리지, 다리를 지금 폭격한 사진인데 11월 16일자 이러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하부 구조, 인프라스트럭처를 공격하고 있는 또 사진이 또 실려 있네요. 자, 오늘은 파트 1, 그 2023년 위기 리포트 한번 두 가지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